반갑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 아직 매출도 작고 기농한 지도 지금 어제까지 4년이었고 오늘부터 5년 차 들어갑니다. 남편은 농사를 지은 지가 22년 차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3월 18일 날 명퇴를 하고 이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벤처농업대학을 17기로 제가 다니고 있었고요. 네, 기농하기 전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미리 시작을 했죠. 자, 무엇을 어디에 팔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기에 뭐 농사를 대부분 다 짓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이니까 농업인들이 많다는 기준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이제 지리산 별마루가 어떤 곳인가 소개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어디에 팔 것인가, 하디슈, 라이브 커머스 마무리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리산 별마루는 자연의 건강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지리산 별마루라고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네, 생명의 산 지리산 철학에서 자연을 닮아가면서,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철학에서 흙이 살아야 건강한 농산물이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뿌리 작물들만 재배를 합니다. 뿌리 작물들을 제가 거꾸로 갔네요. 뿌리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데, 그럼 그 작물들을 보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는 기상청 공무원으로서 2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지리산 별마루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업인 정보와 재능기부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뭐 SNS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뛰어갈 수는 없지만 줌으로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줌을 통해서 특강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들 이제 사회 활동하는 것들 우리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터키 제를 소개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리산 별마루는 이렇게 제품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무슨 가공품이 저렇게 많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맞아요. 저희는 기본이 농사예요. 농사인데 가공 제품이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주로 도라지 가공 제품이 많고요. 그리고 마, 우엉, 양파, 그 다음에 생강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물을 재배하는 종류는요. 마, 우엉을 시작으로 했고요. 아버님 때부터 마, 우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에 추가돼서 도라지, 고구마, 양파, 감자, 무구, 생강 이렇게 8가지의 뿌리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는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내 손으로 일부라도 생산을 하자. 물론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남편이 힘들죠. 제가 농장에는 안 나가니까. 네, 남편이 힘들지만 이렇게 농사를 8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왜? 도라지 배즙에는 생강이 들어가고요. 도라지 청에는 무생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저희가 조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지리산 별마루는요. 2014년에 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농사는 훨씬 전부터 지었죠. 아버님 때부터 지었으니까. 2014년에 진주 자연농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저희가 2016년에 거주지나 농사 터전을 산청으로 옮기면서 지리산 별마루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진주 토박이로 거의 40년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제가 기농하면서 가공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BI도 만들고 CI도 만들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만들게 됐냐? 제가 기농을 하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명퇴를 하자마자 명퇴금 1억 5천 받아서 다 때려 넣었어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네. 마이너스 통장 조건 갖고는 여기 다 때려 넣었어요. 다들 미쳤다 하더라고. 땀을 사지.
촌에 땅 1억만 하면 살 건데 땅을 안 사고 이 제품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일단은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인정받고 6차 산업 인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재배하는 뿌리 작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네, 농사에 있어서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제 주관적인 네, 업무 분담입니다. 저는 기농하면서부터 기농하기 전에요. 주말만 되면 공무원이니까 주 5일 근무했으니까 이틀 쉬잖아요. 그러면 주말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본래부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농사 80년인데도 농사 짓고 계시고 본래부터 시골 촌딱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일을 했었어요. 근데 기농을 함과 동시에 농장을 안 나갔어요. 왜?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업무를 분담했는데 저는 교육을 받고 제품을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지금 그때는 직원도 없었어요. 지금은 직원이 있어서 발주 관리라든지 발송 관리라든지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농사를 지어주세요. 남편을 비롯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가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남편이 여기 정민효라고 해놨는데 이사 농사를 지으면서 이미지 시각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농장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채화로도 그리고 네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각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을 내다보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업무 분담입니다. 왜?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은 업무 분담이 짝짝짝짝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들어와서도 그것부터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반발이 심했어요. 왜? 기농을 하면 농장에 나와서 일을 해주고 일손을 들어주고 자기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농장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컴퓨터, 핸드폰만 들고 앉아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불평불만이 뭐냐면 주말 부부 하다가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밤 12시, 1시까지 컴퓨터 들고 앉아갖고 잠은 일어나기는 저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5시면 4시면 아침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침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이 한 1년 정도는 갔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남편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농사 짓는 애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애구나. 왜? 그게 왜 인지가 됐을까요? 팔리기 때문이에요. 네.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격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본래 사진을 좋아해요. 그러면 농장 가면 일하다가도 이렇게 장갑 벗고 사진을 다 찍어주고 영상을 다 찍어줍니다. 제 SNS에 올라가는 모든 사진들, 농장 사진들은 제가 찍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거의 다 찍고요. 저희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설픈 사진이다. 아우 이거 사진이 좀 건들렸네. 이런 건 제가 찍은 거예요. 좀 잘 찍었다. 다 남편이 찍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를 할 때 저희가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 교육을 가도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농사 짓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밭에 가서 일하기도 바쁘고 집에 오면 뻗어서 자기 바쁜데 교육도 받아라, 팔아라, 농사도 지어라 못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2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인식이 그게 제일 안 됩니다. 남편이 밭에 가서 일하면 아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 눈치가 보이니까. 그리고 남편도 그래요. 아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도대체 나오지도 않고 뭐 하냐고 도대체 핸드폰 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래요. 인식 자체가 그래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서로의 업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또 SNS는 해라 그래. 그럼 밤에 들어와서 SNS 해야 되는데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잠은 언제 자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한 자연을 담아서 먹기 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배울 때는 남편도 같이 배웠어요. 저는 교육을 받을 때 남편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아서 남편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요 아내가 왜 하고 있는지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교육을 계속 같이 다니다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남편은 같이 안 다녀요. 왜? 자기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인지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안 와도 안 말하네요. 그전에는 안 간다 그러면 가자. 가자. 우리 뭐 저녁에 텔레비밖에 더 보겠냐고. 그러고 꼬시고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제가 기농을 했습니다. 18년에 1억 4,700이었습니다. 매출이. 지금 농사 잘 짓고 토착화가 되신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매출이에요. 그렇지만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는 저도 조금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억을 넘었습니다. 2020년에는 2억 5천, 작년에는 3억 4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5억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1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던 이유는 저희는 처음에는 다 도매시장 내고 우엉농사 지었기 때문에 경동시장에 출하를 했었어요. 무조건 수확을 하면 그날 당일날 트럭에 실어서 경동시장으로 올라갔어요. 경동시장으로 올라갔는데 아시겠지만 도매 나가는 거는 좋은 것만 돈이 되잖아요. 정말 B품, 합거 이런 거는 갖다 줘도 돈도 안 줘요. 쓰레기 수수료 떼고 나면 아무것도 갖다 실어주는 인건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제가 그때 느낀 거죠. 정말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이게 제 값을 못 받더라고요. 그나마 비쌀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헐값일 때는 무더기채로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밭을 갈아엎은 적이 있습니다. 토란을 5,000평을 심었는데 토란 가격이 없어서 그걸 1년 농사 지은 걸 다 갈아엎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때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편의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 상실감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식같이 이렇게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을 때는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기농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진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남편한테 이왕 발령 난 거 그냥 그만두고 나 같이 농사 지으면 안 될까? 이랬더니 말리더라고요. 왜? 공무원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갈게. 가고 자기는 혼자서 그냥 밥 끓여 먹고 농사 짓고 하고 있으라. 그러고 이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가서 주말 부부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한 10개월쯤 했나? 그러고 나더니 남편이 너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다 싶어서 그럼 그만둬도 돼?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저희 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가장님 저는 다음 달에 그만둡니다. 이렇게 딱 던지고 25년을 채우라는 걸 부랴부랴 거절을 하고 24년 6개월 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25년을 채우라 하냐면 25년을 채우면 국무총리 표창을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받아올 걸. 예. 장관 표창도 귀한데 국무총리 표창을 준다는데 받아올 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장관 표창을 하나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들 가든 상훈에 대한 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SNS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농사 짓는 과정 보여주고 사진, 영상 찍어서 계속 보여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SNS 그냥 소통만 하는 거죠. 특히 지금 현재 페이스북은 소통 창구예요.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창구가 아니에요. 다들 페이스북 정말 많이 하시는데 페이스북에서 나는 한 달에 50만 원 팔아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인스타에서 나는 50만 원 팔아봤다 하시는 분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SNS를 선택하냐에 따라서도 그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스타가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됩니다. 인스타 안에서 좋다고 알려지면 그 사람들 입으로 구전이 됩니다. 카페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맘카페들 정말 엄마들 입김 셉니다. 한번 거기에서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한번 거기에서 살아나면 대박 터져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이 서두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강의에 신병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내가 쓰는 스토리일 뿐이다. 원하는 이야기를 쓰라. 그리고 실행이 답이다. 꾸준함이 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조금씩 무심하게. 이 말들이 요즘 제가 꽂힌 말이에요. 기뻐도 하루만 기뻐하고 슬퍼도 하루만 슬퍼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기복이 주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저희 남편은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다 했잖아요. 예술가예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그 전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꼬장꼬장하고 좀 감성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내리꽂히면 한 달이고 안 올라와요. 그렇다고 좋다고 해서 한 달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싸움을 하면 하루만 딱 말을 안 할 뿐이지 2, 3일 가면 미쳐버리거든요.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하더라고요. 뭐든지 하루만 기뻐하고 하루만 슬퍼하라고. 그리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고. 네. 그리고 이 말도 제가 요즘 꽂힌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리정돈은 안 했던 거예요. 알모사또대라고 하는데 알게 하고 모이게 하고 사게 하고 또 사게 하고 그리고 데려오게 하라. 그러면 바이럴 마케팅은 다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제품을 아까 제가 이거 갖고 와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잖아요. 저희 신제품이에요. 이걸 알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몇십 명 계시지만 드셔보셨잖아요. 아 그러면 제품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 먹여볼까? 근데 단가가 좀 세. 이거 하나 2,500원이에요. 보통 푸딩이 1,000원, 1,500원 합니다. 그러면 이 2,500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그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흑도라지가 들어갔어요. 흑도라지라는 것은 일반 도라지를 가지고 구승구포하는 도라지입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이 깁니다. 그러면 일반 도라지와 흑도라지 가격 비교 9배는 나야 되겠죠. 그만큼의 공정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설탕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에리스톨이라는 걸 천연 감미료를 썼어요. 그리고 국내산 감귤, 수입산 레몬 이런 것들을 썼어요. 아이들이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라지가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먹일 방법을 찾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 부모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출시 화요일 날 저희가 생산을 했어요. 출시 그 라이브 쇼핑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숙제를 줬어요. 어떤 숙제를 줬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줬냐면 고객님들 중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도라지 푸딩을 찾아서 도라지 함량이 몇 프로인지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용 한 박스를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찾아보신 거예요. 저는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 답을 주셨는데 시중에 도라지 푸딩도 많이 없지만 도라지 젤리나 이런 것들은 많아요. 도라지 푸딩도 별로 없지만 흑도라지가 들어간 제품은 유일무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도라지가 들어간 게 있는데 도라지 함량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답변이 온 게 지리산 별마루 제품 너무 좋네요. 왜? 도라지 푸딩에 들어가 있는 도라지 함량이 0.1%예요. 그것도 흑도라지 아닌 홍도라지가.
근데 얘는 혹도라지가 2%가 들어가 있어요. 20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의 차이 넘을 수 있겠죠. 좋은 원재료에 양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이 들어간 설탕물을 먹이겠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들어간 걸 정말 하루에 2,500원 투자해서 먹이겠어요. 부모라면 아이한테, 내 아이한테. 그랬더니 후기가 너무 좋게 달린 거예요. 그분이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 그렇게 해서 저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라. 어쨌든 알려놓고 나면 사람이 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뒤에 거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앞에 요 세 장에서 끝이 나요. 뒤에 거는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 이런 사례들이고 이렇게 알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게 손이 가서 주머니를 열게 하고 남의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빼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에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장사또는 개도 안 먹는다고. 장사하러 나갈 때 썰개는 집에 빼놓고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남의 주머니에 돈을 빼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열게 하고 먹어보고 나서 다시 사게 하고 다시 사야 재구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 살 때는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하면서 많이 남는 거 없어요.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홈쇼핑 한 번 하면요 손해예요. 근데 두 번, 세 번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또 사게 만들고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거 소개해주고 싶어.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전에 구전을 거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좋은 제품입니다. 좋은 제품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제품이 나쁘면 마케팅 잘해서 일회성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재구매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도라지 푸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산할 때 개발해 주시는 박사님하고 거기 제조 공장에서 이렇게 해서 못 팝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파시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왜? 다른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 다 설탕 섞고 도라지 함량 0.1%, 0.2% 이리 넣는데 흑도라지 2%씩 넣고 설탕 하나도 안 넣고 원재료도 국산 재료 쓰고 이렇게 해서 못 판다고 저한테 말렸어요. 근데 저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도라지 제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합니다. 원재료 함량이 높습니다. 저희 도라지 배즙이 시중에 유통되는 게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대가 상당히 많아요. 지리산 별마루 도라지 제품은 배즙은 싼 게 4만 원이에요. 그리고 5만 원이에요. 4만 원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철칙이 좋은 원재료 쓰고 원재료를 충분히 넣고 가격 부풀리지 말고 그렇게 판매를 하자는 게 철칙이었어요. 저희만큼 도라지 배즙에 약도라지가 18% 들어간 제품이요. 5만 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이벤트예요. 이제 피가 생겼어.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목적이 생겼고 신제품 출시라는 이벤트 거리가 생겼어요. 이벤트를 할 때는요. 그냥 10% 세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벤트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신제품 출시 할인 이벤트 합니다. 자, 10% 할인 이벤트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12개에 3만 원이에요. 10% 할인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3,000원 할인합니다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달라요. 근데 10% 하면 얘가 얼마인데 10%를 해준다는 거야? 이러지만 3,000원 하면 명확하게 이게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27,000원짜리 3만 원짜리 27,000원에 살 수 있네? 이렇게 나오는데 3만 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10%라고 해도 그게 1,000원인지 500원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명분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벤트는. 그리고 고객 가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내 어장이 없으면 먹히지 않아요. 한 번씩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 내 제품이 좋다는 걸 아무리 알려도 그게 머무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 그게 고객 가둘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제품, 두 번째로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브랜드 있어야 되고요. 내 브랜드가 있으면 더 좋고요. 브랜드화 된 제품들은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우리 농업인들은 아직 브랜드화가 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 다음 시간에 강의하실 소호소 대표님은 소금이라고 하면 소호소라는 게 약간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인지가 되어 있어요. 소호소 소금은 좋다, 맛있다.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브랜드화를 시키기까지 아마 대표님 10년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그죠? 네, 10년. 저는 이제 5년 차예요. 그럼 5년 정도 더 달려야 되겠죠. 그렇게 본인을 브랜드화 시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좋은 제품, 이벤트, 고객 관리 여기에서 매출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제품에 있어서 저희 제품들이에요. 보시면 시중에서 보는 도라지 제품하고 저희 제품하고 볼 때 차이가 나 보이시는지 똑같아 보이시는지 그거를 고객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물론 저는 다 좋다고 하겠죠. 네. 저는 제 제품이고 제 새끼니까 다 좋다고 해요. 근데 고객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거는 다릅니다. 여기 거는 정말 효과도 좋고요. 여기 거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쿠팡에서 터졌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활성되면서 도라지가 많이 이게 소비가 되더라고요. 좀 잘 나간다고 느꼈지만 쿠팡에서 지금 갑자기 도라지청을 검색하면요. 1페이지 1위에서 2위에서 4위까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물량을 목요일 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가 잡히지 않아서 품절떠 있어요. 품절떠 있는데 이렇게 잡히니까 하루에 50개씩 팔립니다. 도라지청이.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대주지 못해요. 택배 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저 쿠팡에 들어가는 택배 싸고 있어요. 다른 택배들도 있는데 하루에 100개씩 150개씩 들어가요. 왜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저희가 여유 있게 보낸다고 보냈는데 아직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불과 3월 6일 정도부터 떴어요. 로켓 배송, 제트 배송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물량이 없어서 입고를 시키면 일주일 만에 입고를 잡아줬어요. 근데 잘 팔리다 보니까 오늘 보내면 내일 입고를 잡아줘요. 자기네들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1페이지 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1등, 1페이지, 쿠팡 1등, 1페이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제트 배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쿠팡한테 30% 마진을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팔아.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위탁 판매자 30% 주는 거 하고 쿠팡에 30% 주는 거 하고요. 우리가 쿠팡에 30% 주는 게 훨씬 덕이에요. 왜? 택배를 우리가 안 보내니까. 쿠팡에서 알아서 다 보내니까. 우리는 100개면 100개를 쿠팡에 물류센터에 입고만 시켜. 그러면 이렇게 쿠팡에서 다 제품을 보내줍니다. 조절일까요? 네. 쿠팡에서 배송 다 해주죠. CS 다 해주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다른 데 위탁 판매를 하면 우리가 배송 다 해줘야 되지. CS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그리고 포장 박스 나가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또 스티커 나가지, 테이프 나가지. 그러면 오히려 쿠팡에는 우리가 한 15% 정도밖에 안 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쿠팡에서 제프터 배송이나 로켓 배송에서 잘 팔리면 그게 훨씬 덕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5% 10%더 주더라도 사입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택배를 다 보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매출을 올리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이 푸딩이 나왔어요. 그죠? 인스타에서 체험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체험단을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링크가 연결될 텐데 안 그러면 723 별마루 인스타 가보시면 푸딩 체험단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푸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200개 가까이 달렸어요. 댓글이. 그러면 200개 가까이 달렸으면 제가 댓글 단 거 있다 치고 3분의 1은 제가 달았다 치고 한 130명이 댓글을 달은 거예요. 이 체험단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산물 활용 요리 후기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인스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인스타 계정 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만 이 이벤트를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결과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을 정말 잘 찍어요. 예쁘게. 플레이팅도 정말 잘해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진 자료를 다 받거든요. 영상하고. 그러면 내가 찍지 않아도 다양한 요리 컨텐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블로그에 쓰고 페이스북에도 쓰고 인스타그램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도 제가 30명을 뽑았는데 이런 거 제품 제공하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제품을 제공하고 나서 컨텐츠를 얻는 걸 가장 큰 소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컨텐츠를 얻는 거. 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사진들, 영상들 촬영을 다 못하니까. 사진 한 컷, 제품 사진 한 컷 찍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통 5만 원씩 받아요. 근데 내 제품 하나 주고 제품 사진을 여러 컷을 찍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제공하고 체험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 피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피드에 요리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서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요리 피드에 가보시면 댓글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제 푸딩 체험단 이벤트에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말 그대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하실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줘. 그러면 두 번째 요리 후기 이벤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컨텐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컨텐츠, 사진 컨텐츠, 영상 컨텐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쇼핑 라이브 이벤트예요. 이거는 매출을 위한 이벤트겠죠. 쇼핑 라이브에 오셔서 구매해 주시라. 이렇게 오시면 얼마를 할인해 드리겠다. 몇 프로를 할인해 드리겠다. 선물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유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벤트를 할 것인가. 팔로우를 모을 것인가. 아니면 컨텐츠를 모을 것인가. 아니면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고 이벤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목적을 두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체험단도 하고 후기 이벤트도 하고 그냥 막 뿌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나 뭐 했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를 계획할 때는 무조건 목적을 먼저 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두리입니다. 가두리. 가두리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우리가 카톡은 개인적인 일상을 다루는 톡이잖아요. 카카오 채널은 비즈니스 톡이에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카톡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스타 팔로우 모집하는 것도 블로그 팔로우 모집하는 것도 페이스북의 친구도 이게 다 가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SNS를 그냥 나는 취미생활로 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해. 이런 분 계신가요? 물론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굳이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SNS를 할 때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내 제품을 알리고 뭔가를 고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하는 거를 이런 이벤트라든지 가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형식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리산 별마루의 톡 채널에는요. 6,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객이 속식받기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 가두리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고객 가두리를.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죠? 농사 지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하실 수는 있어요. 잠 안 자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한 2~3시간 자고. 근데 그렇게 1년, 2년을 하면요. 몸이 갑니다. 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게 업무 분담입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농사일을 할 거야 하시면 이런 것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로봇이 되어셔야 돼요. 네, 아프지도 않고 그런 로봇이 돼야 되고 근데 속으로는 앓고 있다고요. 저도 이것만 하는데도 병이 나요. 가끔씩. 작년에는 이렇게 팔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서 있고 앉아 있으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피곤하면 무조건 잡니다. 모든 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가두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팔 것인가? 무엇을? 정말 팔 데는 많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팔 수 있는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쿠팡, 네이버, 위메포 또 뭐 제품 주세요 하고 메일 오는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제품을 정말 어디에 팔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은 필요합니다. 저희는 네이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서버였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떠버렸어요. 쿠팡에서는 그냥 잔잔하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매출이 뜨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 쿠팡이 거의 800, 900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채널이 어느 곳인가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고 나면 거기에 집중하셔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것만 파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옆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왜? 최대한 많은 거물을 쳐놔야 하나라도 걸려서 들어오니까. 자,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도라지 진액과 도라지 대적과 우엉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8년에 맛가루, 도라지가루, 양파즙, 그 다음에 모개편, 소개편이라는 마하고 도라지 분말 스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도라지 첨가 무차, 고구마 말랭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인데 1년에 가 있네요. 오늘 드신 지리산 푸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2가지의 제품을 더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실용화재단의 정부 지원 사업을 R&D를 땄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품을 2가지 더 만들 생각인데 그러고 나면 저희는 도라지 라인은 당분간 제품 생산을 안 할 예정입니다. 왜? 이제 안정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품 구축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마케팅 팔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10억을 달성하는 날까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공상품을 만들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버려지는 농산물이 돈이 됩니다. 그리고 농사에 있어서 1년 내내 들어오지 않는 돈이 1년 내내 들어오게 됩니다. 판로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1차 농산물 재배 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장마가 며칠 동안 계속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2020년 여름 장마가 며칠 동안 계속됐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용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40일. 또 계실까요? 70일, 75일, 60일.
자, 장마는 보통 언제 시작되죠? 6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2020년 장마가 끝난 게 9월입니다. 여름 내내 비가 왔습니다. 90일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보리 작물을 재배하는 저희 농가 어땠을까요? 다 내려앉았죠. 네, 다 썩어 내려앉았어요. 자, 저희가 한 8,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데 8,000평을 농사 지었을 때 농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마 같은 경우에는 농사비가 평당 10,000원에서 1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평을 지면 5천만 원이고요. 10,000평을 지면 1억이에요. 농사비만 우리 신랑 인건비 빼고 그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뭐가 된다? 빚이 되는 구조죠. 농사라는 게. 그래서 빚이 1억이 늘 뻔했는데 이렇게 가공품들이 있어서 그나마 근근히 돈 줄 거 있는 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고 올해 농사가 이래서 그렇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버텨온 게 가공품입니다. 네. 기상청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지인이 기상청 직원하고 빈민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해에 올해는 감을 것이다. 올해는 장마가 길 것이다. 올해는 한파가 길 것이다. 이걸 목표로 이렇게 내갖고 올해는 무슨 농사를 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참조를 하면서 이게 농사를 짓다고 하는데 그것을 응용을 하셨는지. 저는 응용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던 것은 쳐다도 안 본다고. 기상청을 나온과 동시에 저는 기상청을 안 봤어요. 그때 숫자하고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저는 날씨도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상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약간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수치화가 되거나 그런 거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지 농사는요.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서 하늘이 때려 부시면 죄송합니다. 알람입니다. 네, 하늘이 망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해안 산불도 마찬가지고 자연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 물론 처음에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타고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일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농사 다 말아먹고 그나마 도라지 배적, 도라지 진액, 우엉차가 있었고 무차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생활하고 빚이 크게 많이 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우리가 1년 농사를 보통 농사는 3년에 한 번만 맞추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말아먹으면요. 회복되는 시간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공상품이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1년 동안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1차 농산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1차 농산물이 안 됐을 요즘 딸기 농가가 조금 힘드셨잖아 올해 그죠? 뭐 이하방이 안 나와가지고 딸기가 안 열어가지고 설에 딸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구도 딸기 농사 많이 하는데 딸기 사러 갔더니 딸기 없다 그러더라고. 몇 명한테 제가 사러 갔더니 그런 경우에 정말 힘들잖아요. 인건비는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쉽게 만드는 가공품들 이런 게 있는 게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쉽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저희 우엉차나 무차가 있어요. 분말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오는 병들이라든지 지퍼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산청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기술센터에 가공센터들이 다 있어요. 가공센터들에서 다
제조 허가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은 것들은 정말 파시고 아까운 것들은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판매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가두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두리 인원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객은 아니에요. 일단은 23,000명이라는 사람이 제 SNS의 친구 또는 소식 받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이 6,600명 정도 되고요. 블로그가 3,700명,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6,200명, 페이스북이 3,700명, 3,8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제가 1만 팔로를 도달했다가 해킹당해서 한번 날려먹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가두리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페이스북만 할 거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에서 내가 팔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판매를 목적이라면. 그러면 어떤 채널에서 나는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리산 별마루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채널들이에요. 네이버만 해도 지금 여러 개가 있죠. 뭐 지리산 별마루, 한국인의 밥상, 야다컴퍼니, 블루오션고, 뭐 이백조원시업 이렇게 있는데 지리산 별마루는 제가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는 위탁 판매로 주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제품을 검색하면 별마루가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인의 밥상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부 업체 이렇게 네이버나 쿠팡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게 꽃마, 아이디어스. 농업인들은 아이디어스의 작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아침마을 해가지고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90일 이상인가 받으시면 여기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꽃피는 아침마을은 골수 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입점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네. 왜냐? 좀 비싸도 팔리는 곳입니다. 수수료가 14.5%예요. 가공품 1차 농산물 상관없이 15%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들어갈 때는 가공품은 같은 가격으로 들어가지만 농산물들은 1,000원, 2,000원씩 올려서 들어가요. 네이버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비싼 줄 알지만 구매를 해요. 왜? 찐 고객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카페 마케팅도 카페에서 판매가 정말 잘 됩니다. 농산물들은. 근데 배송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카페에서 한번 입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완전 안 팔려요. 근데 한번 잘 입소문을 타면 정말 잘 팔립니다. 저희는 농라라는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맘카페는 이제 한 번씩 체험단 운영을 하고요. 이 카페가 정말 파급력이 커요. 좋은 거는 하루에 글을 딱 올리면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봅니다. 좋은 제품들은 순식간에 매출이 떠요. 한 달 제가 고구마 나올 때 한 달 딱 들어갔을 때 고구마만 카페에서 1,0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들로 해서 고객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안 팔잖아요. 판매를 중지하면 검색을 해서 네이버로 넘어와요. 제품이 좋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제품이에요. 정말 내가 먹는다 생각하시고 약 덜 치시고 약을 안 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약 칩니다. 유기농 아닙니다. 약은 안 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제공을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채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나는 소통이 목적이야.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정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정말 판매도 좀 하고 내 농장도 좀 알리고 싶어. 뭐 체험도 좀 모으고 싶고 이런 거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 가장 어렵습니다. 접근성도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로 뭘 합니까? 가장 처음 기초공사로. 토목 작업을 하죠. 집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토목 작업이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에서. 왜? 검색이 돼야 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우리 블로그 글이 노출돼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블로그 글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농사 일지 적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한 일들을 사진 찍고 글 몇 개 쓰고 사진 찍고 글 쓰고 이렇게 습관화를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좀 그러다 보면 우리 그 전통적으로 수첩 다이어리에 농사 일지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블로그에 쓰라 그래도 다이어리에 항상 써.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몇 명이 일했고 이런 걸 다이어리에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고 하나의 SNS를 운영을 하세요. 추가로. 거기에서 자기가 인스타그램 할 것인가, 페이스북 할 것인가, 밴드 할 것인가, 카카오 스토리 할 것인가, 유튜브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인스타그램에 노란 글을 쳐놓은 거는 사진과 글, 동영상, 메시지, 라이브, 광고, 쇼핑 모든 기능이 다 구현이 됩니다. 인스타는. 근데 블로그는 라이브가 안 되고요. 쇼핑은 지금은 블로그 마켓이 생겨서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SNS들은 하나씩은 다 안 됩니다. 페이스북은 쇼핑 기능이 안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서 샵 계정을 달면 가능합니다. 개인 계정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채널에서 소통을 하고 어떤 채널에서 매출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라이브 커머스.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제가 4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40분.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뒤에 강사님 선배님 계시기 때문에. 네, 가장 핫한 라이브 커머스예요. 라이브 커머스 해야 된다 많이 들으셨죠?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를 해보신 분? 구매를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판매는 안 해봤겠죠. 네, 지금 쇼핑이 라이브 커머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시연을 하는 것을 보고 홈쇼핑처럼 핸드폰에서 모두 구매를 합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핑은 2020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개설수를 보면 계속해서 네이버 쇼핑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판매하려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동영상, 라이브 쇼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전망을 보면 올해가 피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홈쇼핑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홈쇼핑이 라이브 커머스를 싫어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방송 심의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성장을 엄청 많이 할 걸로 보이고요. 2023년에는 매출이 10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21년에는 2조였는데 10조, 거의 3배, 4배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매를 어디에서 해야 된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 라이브에서. 자, 그러면 왜 라이브를 판매자가 해야 되는가? 쇼핑 알고리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구매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쇼핑을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산다고요. 방송을 보고 이렇게 시식하고 어떻게 쓰는지 활용법을 보고 우리가 상세 페이지만 보면 그림을 보면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라이브를 보면 내가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이 가능하고 답변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홈쇼핑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홈쇼핑은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라이브 쇼핑은 댓글로 질문과 소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아요. 자, 여기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하나 있으면 이 푸딩에 대해서 지금 라이브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장비가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하나, 거치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장소 불문. 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농장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와이파이 아니면 내 핸드폰에 무제한 요금제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무제한 요금제 아니더라도 데이터 요금 폭탄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정말 최소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들이 라이브 쇼핑에서 구매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이브 쇼핑에는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혜택들이 많아요. 라이브에서만 이 가격으로 드립니다. 라이브에서만 이 선물 드립니다. 오늘 딱 1시간만 이렇게 할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핸드폰을 구매할 거예요.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는데 이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오늘 필요해요. 근데 라이브를 오늘 한대. 85,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기다렸다 사시겠어요? 그냥 10만 원에 사시겠어요? 라이브 보고 기다렸다 사시겠죠. 물론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0명 중에 7, 8명은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쌍방향 소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이거 먹어봤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구매하신 분이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먹어요. 그러면 다른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그걸 보면 아이가 잘 먹어? 이러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소통이 되고 고객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매출이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우리 농가들이 쉽게 하지를 못해요. 왜? 카메라를 켜는 게 두렵기 때문에. 정말 제가 농가들 라이브 커머스도 6시 내 고향 버전으로 진행을 작년에 좀 했어요. 산청 농가들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런 전문가가 없어. 꿀에 대해서 전문가고 각 꽃감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런 전문가가 없는데 본인 혼자 웃겨시는 거예요. 왜? 실수할까 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라서 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고는 싶어. 그래서 농장 가셔가지고요.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고 방송을 하시면서 농사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켜서 오늘은 무슨 작업합니다. 어떤 거 합니다. 그리고 삼각대 꽂아놓고 일하는 거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신선식품이고 농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쇼룸에서 하는 것보다 농장이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쇼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꾸미려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꾸미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지리산 별마루 라이브 커머스 와보세요. 저 화장도 안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농부인데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하면 저 농사 짓는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이 오히려 든다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거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쇼호스트를 기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쇼핑 라이브 네이버하고 그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수님이 자료를 주실지 모르지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조금 생각하신다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현재는 기회의 땅입니다. 농업인들한테는요. 왜 그러냐면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그렇다고 라이브 커머스에서 엄청난 매출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도 못 팔 때도 있어요. 5만 원 날 때도 있고요. 10만 원 날 때도 있고 많이 나면 2, 30만 원 날 때도 있고요. 진짜 잘 되면 2, 300만 원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허황된 꿈은 버리시고 꾸준히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5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꾸준함이 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꾸준함 속에서 가두리가 생성이 됩니다. 왜? 내 라이브를 소식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지리산 별마루 쇼핑 라이브 소식받기가 2,600명인데요. 처음부터 2,600명이 아니에요.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 조건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작년 8월 달부터 제가 진행한 게 120회 정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일주일에 2~3번씩 합니다. 꾸준함이 답이고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고객들이 오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답입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 정기 라이브입니다. 그 외에 수시로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감자 파종을 한다, 도라지 파종을 한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라이브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장감 있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8월 달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매출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네이버 기획 라이브도 진행을 해봤고요. 기획 라이브 3번 정도 진행을 해봤고 연예인 불러서도 해봤습니다. 연예인 불러서 해보니까 라이브 한번 진행하는데 5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매출은 300만 원 떴어요. 지원 사업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원 사업 받아서 2번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1,0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2번을 1,000만 원 줬는데 매출은 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제가 이걸 넣은 건데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거 트렌드를 읽으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작년 소비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요. 작년에는 정말 온라인 쇼핑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하는 분들은 매출이 증가하지만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은 많이 줄어서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판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캘린더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린이날 있고 뭐 석가탄신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제품을 이벤트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해졌고 건강관리 제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집으로 이동됐습니다. 쇼룸이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모든 것을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장 많이 한 게 배달 앱이죠. 예. 배민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래서 모든 걸 핸드폰에서 다 해결합니다. 홈쇼핑보다는 라이브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실시간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무조건 싼 제품만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 가치를 소비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의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0,000원을 내냐 5,000원을 내냐 주머니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 제품의 가치를 입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트렌드를 읽었으면 올해 트렌드도 봐야겠죠. 올해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압축을 해서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10가지 우리 트렌드 책에 보면 10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농업하고 관련된 거를 제가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나노사에 개인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집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틱 라이프에서 도시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시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시골에 와서 살고 그래서 소비 문화가 도시와 시골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운동을 하는 붐이 많이 일고 있어요. 재택 요즘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사이클 같이 생긴 거 이거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서 이게 하는 그런 것도 집에 대여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센터에서 모니터링 다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생겨졌고, 엑스텐 이즈백이라는 거는 소비의 중심이 지금 10대, 20대였는데 온라인 소비의 중심이 40대, 50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쇼핑 라이브에서 라이브 쇼핑에서 구매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뒤떨어진 세계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쇼핑 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팔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커 커머스는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인플루언서들이 공동 구매를 진행하다가 이 제품 마음에 드네 이러고 자기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농가에 요청이 오겠죠. 이런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품을 만들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붐이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어요. 자, 제 목표는 이제 5년 이내에 10억이라 했는데 이제 내후년의 목표가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공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건물은 언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땅만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과 갤러리 아까 남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농산물을 전시하고 그 위에 그림 전시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그런 갤러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가들도 다니고 이렇게 소상행공인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농사를 지면서 판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유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게 제 꿈인데 중간에 판매를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공유 플랫폼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10년, 길게는 10년 후에는요. 이 현장에서 안 뛸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놓고 저는 진짜 4시간만 일한다는 책처럼 관리만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좀 더 하고 이런 걸 하고 싶고요. 그리고 농가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마케팅은 실행이 답입니다. 무조건 실행하셔야 돼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지금 이 푸딩 시식을 굉장히 맛있고 좋은데요. 영양 성분은 전부 다 왜 도라지청 2%가 들어가야 되는지 네. 그게 어느 정도 그 성분일까요? 네. 뭐 도라지청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좋다라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 건강을 자세한 정보는 제가 기사 사이트를 봐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상세 페이지에 이제 흑도라지가 왜 좋은지가 올려져 있어요. 일반 도라지가 있고 흑도라지가 있는데 흑도라지가 일반 도라지에 비해서 왜 좋은지를 이제 설득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어린이용 제품이에요. 제가 만들 때는 어린이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은요. 도라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썩고 아린 맛이 나서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구중구포라는 과정을 거쳐서 흑도라지를 만들었는데 흑도라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 흑마늘 잘 아시죠?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마늘에 맵고 아린 맛이 남아있던가요? 없죠. 단맛이 올라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라지도 구중구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쓰고 아린 맛이 없어지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라지의 가장 좋은 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흑도라지를 만들게 되면 7배에서 8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산화는 내려가고요.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갑니다. 그런 연구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까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런 설명들을 해드려요. 왜 이 가격이 나오는지, 왜 일반 도라지 푸딩하고 이 푸딩의 차이가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한테 숙제를 줬더니 찾아왔는데 도라지 푸딩이 있는데 홍도라지 0.1%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20배가 들어있어요. 홍도라지 아닌 흑도라지가. 그러면 그 홍도라지 0.1% 들어있는 게 1,000원 그러면 얘는 얼마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이 촬영한. 네. 아유, 감사합니다.